안녕하세요. DHL 글로벌 이커머스 웨비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DHL 코리아 이커머스 팀 전진영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2023년 하반기 글로벌 이커머스 성공 키워드인데요. DHL의 이커머스 발송권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배송 전략과 키워드, 이커머스 고객을 위한 IT 솔루션,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주요 국가 세관 규정 변경의 흐름까지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파트너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온라인 수출 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대한 서베이도 진행하는데요. 서베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DHL 굿즈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세션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몇몇 개 질문들은 연사분들이 직접 구두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이커머스 성공을 위한 DHL 배송 전략과 키워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혹시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이 중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와 이 키워드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쉽게 접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2023년 상반기 최신 DHL 이커머스 화물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소개드리고요. DHL 주요 고객들은 어떤 배송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웹사이트와 발송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HL이 웨비너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공유드리는 한국에서 발송하는 이커머스 탑 국가 아이템 랭킹인데요. 이번에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DHL로 발송된 B2C 화물 데이터를 분석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탑10 국가는 작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가들로 판매하는 발송건들이 많으시다면 점점 복잡해지는 나라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세금 관련 규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주별 세일즈 텍스, 캐나다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통관 규정, 싱가포르의 GST 등은 서빈나 매니저가 준비한 세관 규정 변화 세션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 지난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영국 135파운드 이하로 판매 시에 부가세를 선징수하는 규정도 잘 준수해서 판매하셔야 합니다. 아이템 역시 카테고리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여전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상품인 K-팝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그 뒤를 K-뷰티와 K-패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뷰티 제품은 기능성 제품 통관이 어려운 국가들이 있으니까 선크림이나 주름 방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패션의 경우에는 타겟 국가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요. 유럽이나 중동 국가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모델을 이용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아시아권으로 많이 발송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아이돌 패션을 중심으로 MZ세대를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식품류나 책 역시 꾸준히 인기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식품류는 원래 통관이 까다로운 품목이지만 개인 소비 목적의 소량은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한 사항을 잘 확인하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DHL 주요 고객들의 웹사이트 배송 정책과 실제 발송된 화물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배송 정책은 구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송비를 청구하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무료 배송 정책, 정해진 운송료를 부과하는 플랫 차지, 그리고 무게에 따른 운송료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각각의 배송비 정책이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배송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배송을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무료 배송과 플랫 차지를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정해진 운송료를 받고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을 넘기면 무료 배송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DHL 운송장 작성 시에 입력한 주문 금액에 따른 주문 건수를 10달러 간격으로 구간화해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무료 배송 기준 이하로 주문한 건은 전체의 5%밖에 안 됐습니다. 즉, 95% 이상의 고객들이 무료 배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준 금액 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료 배송 기준이 속해 있는 구간의 주문건이 전체 주문건의 39%로 10건 중 4건 정도가 무료 배송 기준 금액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료 배송 기준 금액 근처로 몰려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구매자의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무료 배송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료 배송 기준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카테고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평균 발송 금액이 무료 배송 기준 금액보다 10에서 20달러 높게 나타난 점을 참고하셔서 판매하시는 아이템의 금액대와 주로 발송하는 지역의 운송료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문한 아이템의 무게에 따라서 운송료를 부과하는 정책인데요. 아무래도 마진이 적은 제품에 적합한 배송 정책이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무게가 올라가는 만큼 배송비에 대한 부담도 올라가기 때문에 소량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문 금액으로 분석했을 때는 50달러 미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무게는 초록색 점선으로 된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무게가 올라갈수록 배송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문건이 점점 줄어드는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비자는 비싼 운송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까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공식 제품을 구매하는 메리트가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K-팝 제품들이 있는데요.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정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가수의 신보나 공식 굿즈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해져서 배송비를 부담하면서도 구매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무게에 따른 배송비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크아웃 페이지에서 갑자기 높은 배송비를 보면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FAQ 페이지와 제품 상세 페이지 등의 배송비 정책을 미리 공지하고 정확한 배송비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배송비 정책의 특징을 기억하셔서 마케팅 전략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2023년 하반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 ESG, 중동,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각각의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과 ESG입니다.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면서 현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묶어서 말하게 된 것이 바로 ESG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CSR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재무적 이익 측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ESG를 강조하면서 이런 트렌드가 시작되었고요. 여기에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면서 ESG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치 소비 패턴이 이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바이러먼트는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 특히나 이상기온의 위협이 몸으로 느껴지는 요즘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 관련 글로벌 규제들이 생겨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ESG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자라면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환경 관련 세계 통관 규정의 흐름은 서빈나 매니저가 준비한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ESG 전략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L 역시도 ESG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전기 비행기, 전기차 등을 통한 운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100%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 화물기 앨리스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라스트 마일 배송을 수행하는 차량의 6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DHL 코리아에서는 이미 라스트마일 배송 차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116대를 전기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DHL의 자체적인 ESG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ESG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물품이 판매되고 배송되어 폐기될 때까지 전체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도 포함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규제 흐름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 고객들의 물류 파트너 DHL은 DHL을 이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린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SAF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소개드릴 탄소 저감 솔루션의 핵심이 바로 이 SAF인데요. 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주로 폐식용유, 생활 폐기물, 해조류 등 대체 연료로 생산된 항공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일반 항공 연료와 블렌딩해서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8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체 연료 솔루션 중에는 그 효과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DHL은 SAF 제조사 BP와 네스테사에서 2026년까지 8억 리터 이상의 SAF를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바로 이 SAF 이용에 고객이 동참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린 프로덕트의 핵심입니다. 고그린 플러스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스콥3 탄소 배출을 직접 감축할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 형태에 따라 구분한 스콥 1, 2, 3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콥 1, 2, 3는 기업, NGO,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구성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기업의 자체 운영 및 포괄적인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탄소 배출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스콥 1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인 공장이나 기업 소유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을 말하고요. 스콥 2는 공장 가동이나 냉 난방 등 기업의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간접 배출을 의미합니다. 스콥 3는 좀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인데요. 제품 생산 외에 물류, 제품의 사용 및 폐기, 해외 출장 등 기업의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스콥 3는 범위가 매우 넓다 보니 대다수 기업에서 스콥 3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측정 자체도 쉽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는 스콥 3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24년부터 적용될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CSRD에서는 스콥 3 보고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규제에서 스콥 3를 포함하는 탄소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에서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물품을 배송하는 건 역시 스콥 3에 해당합니다. 즉, 해외 판매를 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특히 유럽이나 미국 등 스콥 3 공시를 규제하는 국가로 주로 판매를 하시거나 스콥 3 배출량을 관리하는 해외 기업들과 거래하신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DHL은 이런 세계 지속 가능성 흐름에 맞춰서 그린 프로덕트를 변화시켰는데요. 기존에 DHL의 탄소 중립 서비스 고그린을 이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외부 기관을 통해 공인된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운송 시에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그대로지만 외부의 기후보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보호를 실천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오프세팅에 해당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쇄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무관한 사업을 통해서 상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DHL에서 서비스하는 고그린 플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AF를 이용해서 기존 연료 대비 80%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콥3에 해당하는 해외 운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인세팅 방식입니다. 아직 이 인세팅 솔루션이 어떻게 ESG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먼저 지속 가능성 전략 목표부터 수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BTi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을 돕는 기관입니다. 아직은 SBTi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약 50개 정도뿐인데요. 당장 등록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기업들이 어떤 기후변화 관련 목표와 약속을 공시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기준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ESG 담당 부서를 설립해서 작은 목표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외부에 알리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바로 도입 가능한 카본 인세팅 솔루션 두 가지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지속 가능한 배송 옵션을 도입하는 것과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세팅은 해외 판매가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 저감량도 함께 늘어나는 근본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고그린 플러스는 일회성과 연간 계약의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연간 계약 시에는 SGS에서 인증하는 탄소 배출 저감 인증서도 발급되는데, 베이직 모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을 약 30% 정도 저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발급되는 인증서를 통해서 어떤 SAF를 이용해서 얼마나 감축되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증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솔루션 도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Q&A 창에 남겨주시고 계약 문의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동입니다. 중동은 지중해 동쪽부터 페르시아만까지의 영역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서부 대륙에 해당하는데요. 좁게는 서아시아의 국가들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넓게 잡아서 메나라고 통칭하기도 하는 이 지역은 세계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자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커머스에서도 이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미들이스트, 중동 지역이라고 불리는 서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동 국가 중에 DHL B2C 발송량으로 탑5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입니다. 맨 처음 소개드린 탑10 국가에는 아직 속하지 않고 전체 B2C에도 그 비중이 아직은 크지는 않은데요. 이 시장을 키워드로 소개드리는 이유는 바로 중동의 구매력 때문입니다. 중동 주요 국가로 발송된 화물의 평균 주문 금액을 보시면 아랍에미리트는 368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289달러로 주문 건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주문 금액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두세 배가량 높습니다. 아마 주요 타겟 국가로 생각해 본 적 없었을 오만이나 쿠웨이트도 100달러가 넘는 평균 주문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는 49,000달러,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3만 달러가 되는데 일본이 35,000달러, 한국이 33,000달러임을 감안하면 구매력이 아주 큰 잠재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 고객들을 사로잡으면 평균 주문 금액을 확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지역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물품은 무엇일까요? DHL로 나간 B2C 화물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패션이 약 3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패션 카테고리 안에는 신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의 남성 의류 등이 많았는데요. 여성 의류의 경우에는 아시아권을 타겟으로 하는 의류와는 다르게 우아한 느낌의 롱드레스나 홈웨어 등 현재 체형이나 문화에 맞게 타겟팅한 브랜드의 제품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화장품이었는데요. 색조 화장품 중에서도 특히나 눈화장 제품인 섀도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미용 렌즈도 전체 발송권의 약 7%를 차지하면서 4위였는데요. 이슬람 문화권인 중동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해가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 외에는 B2B 이커머스로 발송되는 패브릭 샘플 외에도 차량용 카메라, 선글라스 등 상대적으로 고가인 제품들이 많이 발송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트래픽이 확인되거나 주문이 들어오면 아직 낯선 국가들이라 통관 관련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중동 주요 국가로 B2C 화물을 발송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는요. 달러로 약 270달러까지는 면세에 해당하고 부가세율은 5%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는 면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하고 통관 시에 수취인의 아이디나 여권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기재해서 발송하셔야 되고요. 바레인은 상대적으로 면세 통관 기준이 높은데 특히 B2C 화물은 약 795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슬람 정서에 반하는 아이템은 수입이 불가능하고요.
마케팅 시에도 종교 관련 표현이나 모델의 복장, 돼지와 관련된 캐릭터 사용에 제한이 있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동도 이커머스 시장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2일 내 배송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발송을 기준으로 DHL 예상 배송 수요일은 아랍에미리트 1일, 사우디아라비아 2일,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은 3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배송 옵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중동 국가 구매자들에게 DHL로 배송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요. 이미 이커머스 자체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수익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운영 방식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단순화, 확장,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운영 중인 이커머스 웹사이트가 얼마나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언어와 통화 변경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웹사이트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이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언어 변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트래핑이 발생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유럽 등 다른 국가인 경우도 많습니다. 트래픽 인입 탑5 국가의 언어와 통화 변경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제는 어떠신가요?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많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보다는 다른 종류의 결제 수단을 훨씬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BNPL이나 청구서 지불 결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쉬운 반품을 포함해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과 초개인화 마케팅 역시 고객 만족과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모든 포인트들을 직접 개발하고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요. DHL은 배송조회, 운송료 견적, 관부가세까지 포함하는 랜디드 코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현지화와 결제 수단은 DHL의 글로벌 파트너 글로벌 E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사몰에 연동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솔루션인 글로벌 E를 도입한 웹사이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 아이코닉 런던의 웹사이트인데요. 접속하면 자동으로 제가 접속한 지역을 감지해서 한국에서 접속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팝업이 뜨고요. 한국어와 원화로 표시된 웰컴 메시지와 무료 배송을 알리는 배너를 보여줍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담고 체크아웃 페이지로 넘어가면 역시나 결제 통화 및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배송지 국가에 따라서 관부가세 선납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랜디드 코스트를 도입함으로써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도 국내와 같은 막힘없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관부가세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송지가 한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카드나 페이팔뿐만 아니라 KCP, 카카오페이 같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제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쇼핑하는 경우로 보여드렸지만 100개국 이상의 현지 통화 및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글로벌이 솔루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글로벌이와 직접 미팅을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DHL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MyDHL API를 통해서 직접 개발하시면 개런티드 랜디드 코스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DHL API 소스에 예상 운송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 HS 코드 정보와 세율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 보여지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API 관련해서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DHL IT팀에서 준비한 이커머스 솔루션 관련 발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취인이 배송에 직접 참여해서 맞춤형 배송을 통해 쇼핑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온디맨드 딜리버리인데요.
DHL을 이용하는 이커머스 판매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 발송과 동시에 SMS와 이메일로 스마트 링크를 포함한 알림이 전송되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수취인은 예상 배송 일자, 물품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 추적은 물론이고 원하는 배송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송 CS 문의가 줄어들고 배송 관련 분쟁까지 줄여주는 스마트한 솔루션입니다. 전 세계 어디로 판매하든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편리하고 막힘없는 쇼핑 경험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고객이 이탈하는지를 분석해 보시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부터 변화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속 가능성, 중동,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앞으로 더욱 중요성이 커질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 키워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시면서 조금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DHL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 인사이트와 세계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앞서가는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이커머스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DHL 이커머스 IT 솔루션에 대해서 신지호 매니저와 김기만 매니저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